오늘 강의 주제는 센턴스 피스 토커나이저입니다. 센턴스 피스 토커나이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바이트 페어 인코딩, 워드 피스 모델, 그리고 센턴스 피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는 토커나이제이션이 필수적인데요. 토커나이제이션과 관련된 개념으로 스태밍, 렘마타이제이션, 워드 세그멘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딥러닝 기법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기계 번역 등 자연어 분석,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 새로운 토커나이제이션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최근에 등장한 서브워드 토커나이징 모델입니다. 이 서브워드 토커나이징 모델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과 워드 피스, 센턴스 피스 모델들이 있고요. 먼저 자연 언어 처리에서 토커나이제이션을 구별을 하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법의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는 스태밍과 렘마타이제이션, 그리고 워드 세그멘테이션, 품사 태깅, part of speech 태깅이라고 합니다. 이 품사 태깅은 영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품사 태깅에 해당되는 한국어 분석 기법은 형태수 분석이 되겠습니다. 최근 딥러닝 연구를 하면서 토커나이제이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rare words하고 unseen word인데요. rare words는 빈도가 매우 낮은 단어들을 의미하고요. unseen word들은 학습 말뭉치에 출연하지 않는 그런 단어를 unseen words라고 합니다. 이 unseen words는 out of vocabulary라고 하기도 하지요. 자,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는 NLTK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nltk.org에서 여러 가지 언어 처리 모듈과 사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LTK에서 제공되는 언어 처리 기능들은 파이썬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언어 처리 기능으로 토커나이저, 품사 태거, 개체명 태거, parser, 그리고 텍스트 코퍼스, 언어 자원 등이 있습니다. 언어 자원에는 사전이라든지 워드넷과 같은 의미 관련된 사전들 등등이 언어 자원에 속합니다. 이 우측 스크린샷은 nltk.org의 첫 번째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 nltk 관련해서 자세한 것들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ith Python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NLTK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언어 처리 모듈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파이썬에서 NLTK를 사용하려면 import NLTK가 필요하고요. 자, sentence라는 변수에 입력 문장 한 개를 주었습니다. At 8 o'clock on Thursday morning, Arthur didn't feel very good. 마침표까지가 입력 문장이고요. 이 sentence라는 문장에 대해서 nltk.wordTokenize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tokens라는 변수에 저장하였습니다. 이 tokens, 즉 tokenizer, wordTokenize라는 함수를 통해서 분석된 토큰 분석 결과는 tokens at 8 o'clock on Thursday morning 등과 같은데요. 주로 블랭크 단위로 단어들을 분리한 결과네요. at이 첫 번째 단어고요. 8이 두 번째 단어. o'clock이 세 번째 단어, 즉 세 번째 토큰. on이 네 번째 토큰 등등이죠. 근데 여기서 이 결과를 보시면 Arthur didn't에서 didn't라는 단어는 did하고 nt
두 개의 토큰으로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very good 마침표, 마침표라는 문장 부호도 별도 토큰으로 분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토크나이저의 역할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 부호, 가장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스 단위로 각 단어들을 분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장 부호, 콤마, 마침표, 또 괄호, 따옴표 등이 있으면 문장 부호들도 별도 토큰으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didn't와 같이 did, not 이렇게 두 개가 줄여서 didn't로 된 경우에는 did, and 이렇게 두 개의 토큰으로 분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가 언어 처리 모듈의 첫 번째 예시였고요. 두 번째 예시로 포스태그, nltk.postTag를 호출했는데요. 이 포스태그는 품사 태거죠. 품사 태거의 입력은 여기서 토큰스로 주었는데 이 토큰스는 문장에 대한 토크나이징 결과, 토큰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이 토큰스를 입력으로 해서 품사 태거를 호출하면 품사 태깅 결과가 태그드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이 태그드라는 변수에 저장된 결과를 0에서 6까지 7개만 출력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단어, 즉 첫 번째 토큰인 at에 대한 품사로 in이라는 태그가 부여가 됐고요. h라는 토큰에 대한 품사로는 cd는 cardinal number네요. 숫자. 그리고 o'clock에는 jj, on에도 in, thursday, nnp에서 p는 pronoun, 즉 고유명사 의미입니다. morning, n에는 noun이고요. 이렇게 각 토큰마다, 즉 각 단어마다 품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품사 태거라고 하는 기능은 이렇게 각 단어마다 품사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품사 태거 역할을 간단히 부연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study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영어는 동사와 명사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매우 많습니다. 명사 study, 동사 study인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문장에서 study라는 단어가 출현했을 때 좌우 단어들을 보고서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판별해서 하나로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품사 태거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언어 처리 모듈로 named entity, 즉 개체명을 인식하는 예인데요. nltk.chunk.anychunk에 이 함수의 입력으로 태그드라는 변수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태그드는 방금 전에 포스태그, 품사 태거의 분석 결과로 태그드를 받았었지요. 이 태그드, 품사 태깅된 결과를 입력으로 해서 named entity chunking을 수행을 한 것이지요. 개체명 인식 결과를 entities라는 변수로 받았고요. 그 결과를 보면 tree, s, at, 8 o'clock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단어들에 대해서는 품사 태깅 결과하고 동일하네요. 근데 다른 점이 여기서 하나 있는데 Arthur라는 NNP 고유명사를 person으로 개체명 태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개체명으로 person, location, organization, time and date 이렇게 5개가 가장 기본적인 개체명인데요. 그래서 person, location, organization은 인명, 지명, 기관명, 그리고 time, date, 날짜, 시간 이렇게 5개지요. 인명, 지명, 기관명을 줄여서 PLO라고 합니다. person P, location L, organization
PLO, 그래서 PLO, time and date 이렇게 5가지의 개체명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체명 인식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품사 태깅 또는 개체명 태깅 결과로부터 문장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parsing인데요. parsing은 그 과정을 생략했고요. 어떤 문장에 대해서 parsing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parse tree 그림 형태로 보여주는 것만 예시하였습니다. 이 parsing 결과는 Pierre Vincen이 어떤 고유명사겠죠. 콤마 61 years old, 콤마 will join the board as a non-executive director와 같은 이 문장에 대한 파싱 결과입니다. 여기서 피에르 빈켄을 noun phrase, 즉 명사구로 분석한 걸 볼 수가 있고요. 61 years를 또 명사구, 이 old까지 합해서 adj, 즉 형용사구, 콤마 will 하고 join the board 명사구, join the board 점 땡땡땡 이하 생략을 verb phrase, 이렇게 명사구, 형용사구, 동사구 이렇게 구 단위로 phrase 단위로 parse tree를 생성해서 전체 문장이 하나의 parse tree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NLTK라는 언어 처리 모듈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처리 모듈, 토크나이저, 품사 태거, 개체명 태거, 파서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NLTK에서 제공되는 언어 처리 모듈에 대해서 데모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textprocessing.com의 데모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여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언어 처리 모듈을 실행한 데모를 웹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토크나이즈, 위 중앙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 엔터 텍스트 창에 한 문장을 입력하시면 토크나이즈를 클릭하게 되면 토크나이즈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스태머도 있네요. 스태머는 대표적인 게 포터의 스태머죠. 포터 스태머 말고도 다른 스태머들이 있어서 그 스태머를 선택한 후에 여기 입력창에 문장을 입력하고 스템하면 스태밍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우측에 있는 것은 태깅인데, named entity 태깅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개체명 태깅을 하려면 품사 태깅도 같이 해야 되고요. 즉 품사 태깅 결과를 개체명 태거에 입력으로 해서 개체명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만약 San Francisco is very foggy라는 문장에 의해서 개체명을 인식한다면 San하고 Francisco 두 개의 단어를 하나의 로케이션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서 개체명 인식기를 chunker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chunking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인식하는 것을 chunking이라고 합니다. 즉, 보통 두 개 이상이지만 한 개일 경우도 있으니까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묶음, chunk가 묶음이라는 얘기죠. 즉, 개체명 인식을 하려면 이 예에서도 보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체명 인식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개체명 any chunking 또는 any chunk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 chunking의 또 다른 대표적인 것이 명사 구인식 chunker인데요. 즉 NP chunker라고 한다면 noun phrase chunker, NP chunking이라고 하면 noun phrase만 인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NP chunk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앞 페이지에서 보시면 파싱 결과로 여기 Pierre Vincen은 noun phrase고요.
61 years old 부분은 형용사구 adjp이고요. 또 이제 동사구도 있죠. verb phrase. 즉 만약 NP phrase chunking, noun phrase chunking이라고 한다면 문장에서 다른 부분은 관심 없고 피에르 빈케는 noun phrase 이렇게만 인식하는 거. 또 다른 noun phrase가 어디에 있죠? 네, 여기 보면 the board도 noun phrase네요. 이 부분만 인식하는 것. 또 여기에도 있죠? non-executive director. 이것도 noun phrase인데요. 네, 이렇게 파싱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noun phrase의 시작, 끝, 즉 chunking의 결과는 이렇게 pass-tree가 아니라 시작, 끝 표시만을 인식하는 것이 chunking입니다. 따라서 NP chunking이라고 한다면 Pierre하고 Bincan까지 여기가 noun phrase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요. 또 이제 61 years 이 두 개의 단어 61 첫 번째 명사 시작 years NP의 끝 단어 years 끝 명사 인식 그런 형태로 여기 NP 같으면은 all가 NP의 시작 단어 땡땡땡 디렉터가 마지막 단어 이렇게 그룹핑만 하는 것을 chunking이라고 합니다. 이제 named entity 즉 개체명 인식기에서도 샌프란시스코처럼 샌부터 프란시스코까지가 하나의 개체명 인식, 샌이 시작되는 개체명, 프란시스코가 개체명 끝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체명 인식기를 개체명 첨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다시 이제 토크나이저 문제로 돌아와서 NLTK에서 제공되는 토크나이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데모 사이트에서는 textprocessing.com의 데모 토크나이즈를 웹에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이 토크나이저의 예를 보이기 위해서 입력 문장을 in Düsseldorf I took my hat off. 점.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But I can't put it back on. 점까지 두 개의 문장을 입력 텍스트로 토크나이즈를 했을 때 NLTK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토크나이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트리뱅크 토크나이저, 워드 펑크트, 펑크트 월드, 화이트 스페이스 토크나이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동일한 입력 텍스트에 대해서 4개 토크나이저의 실행 결과를 보면요. 첫 번째 트리뱅크 워드 토크나이저는 in Düsseldorf I took my hat off 이렇게 네모로 된 것들이 각각의 토큰으로 인식한 결과입니다. 앞에 단어들은 각각을 in, Düsseldorf, I 등 각각의 단어들을 각각의 토큰으로 인식을 한 것이고요. hat off 점이 원래 입력 텍스트에서 붙어 있었는데 off하고 점을 두 개의 토큰으로 각각 출력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즉 토크나이저는 기본적으로 각 단어들을 분리하면서 문장 부호, 마침표, 콤마,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따옴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등 또 하이픈도 문장 부호에 속하네요. 이렇게 문장 부호들을 별도의 토큰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 But I can't put it back on 이었죠. 점 마침표를 토큰으로 분리를 했고요. 다른 단어들은 각각 단어들을 별개의 토큰으로 인식을 했는데 can't 부분만 CA하고 NT 두 개의 토큰으로 분리를 했네요. 원래 can't와 cannot 두 개가 축약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트리뱅크 토크나이저는 CA, NT 두 개의 토큰으로 분리한 그런 형식으로 토크나이징을 했고요. 자, 두 번째 토크나이즈, 워드 펑크트 토크나이저는 in, dissolved 등의 대부분의 단어들은 별개로 했고요. 즉, 트리뱅크 토크나이저와 차이점을 보신다면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데 can't 부분만 다른 것을 알 수 있네요.
여기서는 can, apostrophe, t 이렇게 can't를 3개의 토큰으로 분리한 것,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워드 펑크트 토커나이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어의 펑츄에이션 마크, 구호들을 분리를 한 것이죠. 구호, 즉 어퍼스트로피도 여기서 구호로 보고 어퍼스트로피를 별개의 토큰으로 인식하는 그런 토커나이저입니다. 자, 세 번째는 펑트워드 토커나이저인데요. 자, 다른 토커나이저와 결과를 비교해보면 off.on. 이렇게 마침표를 분리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can't 경우에 can하고 apostrophe t 이렇게 2개의 토큰으로 분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리뱅크 토커나이저와 차이점을 보시면 트리뱅크 토커나이저도 2개로 분리를 했지만 CA, NT 이렇게 한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can, apostrophe T 이렇게 분리를 했지요. 자, 마지막으로 화이트 스페이스 토커나이저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화이트 스페이스, 즉 공백 단위로 토큰들을 분리하는 그런 토커나이저입니다. 그래서 공백 단위로만 했기 때문에 can't가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되었고요. on, off 이것들도 역시 문장보를 분리하지 않은 그런 토커나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커나이저 4개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트리뱅크 토커나이저라고 하는 것은 유펜 대학에서 말뭉치 구축하는 작업들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었는데요. 품사 태깅 말뭉치, 트리 태깅 말뭉치. 트리 태깅 말뭉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파싱 결과를 파스트리 형태로 표현을 하죠. 즉 어떤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파스트리 형태로 태깅을 해주는 것을 트리 태깅이라고 하는데요. 그 트리 태깅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그 트리 태깅 작업 결과물을 유펜에서는 트리뱅크라는 이름으로 붙였었는데 그 트리뱅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토커나이저가 트리뱅크 워드 토커나이저입니다. 그러면 이 트리뱅크 토커나이저에서는 can't를 CA하고 NT로 구분했는데요. 아마도 can't가 cannot이기 때문에 N이 can하고 not 양쪽에 공통으로 속하는데 CA에는 N이 없더라도 can이라는 것을 어림짐 잡을 수 있고요.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not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면 이 N을 T 쪽에 붙이는 게 더 의미상으로 적합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CA와 NT로 분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NLTK에서 제공하는 토커나이저 모듈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NLTK에 대해서 더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으면 nltk.org 북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웹페이지의 첫 화면을 스크린으로 스샷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온라인 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챕터 1, 2, 3, 4 1장에서는 Language Processing and Python, 파이썬을 이용하는 언어 처리 기법에 대한 가장 기초를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텍스트 말뭉치, 텍스트 코퍼라, 그리고 렉시컬 리소스는 언어 자원이죠. 사전, 워드넷 등 이렇게 코퍼스하고 언어 자원을 액세스하는 방법. 3장에서는 로텍스트는 원시 말뭉치라고 하는데요. 원시 말뭉치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문장들의 집합입니다. 뉴스 기사가 하나 있다면 거기에 20문장이 있다고 하자. 여러 개의 문장들을 그냥 원시 말뭉 텍스트 그대로를 원시 텍스트라고 하고요.
이 raw 텍스트, 원시 텍스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은 structured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 5장은 categorization은 분류 문제죠. categorization하고 tagging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요. 6장은 classify text, 텍스트를 분류하는 기계학습 관련된, 러닝 관련된 내용이네요. 7장은 텍스트로부터 인포메이션을 extract, 추출하는, 정보 추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렇게 NLTK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것을 보고서 NLTK 관련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